임대료가 대기업 임대료 기준에 맞췄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죠. 아니, 가로수 이 인간들 때문에 그 법 생긴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왜 월세를 안 내리냐, 한번 받아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리면은 이제 건물 시세만 내려간다고 그냥 비워두는 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임대료가 4배 가까이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대로수길에 있던 식당들도 점점 줄기 시작했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평일에 방문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리의 인적이 드뭅니다. 가로수길 초입부터 여러 매장에는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롯데 뷰티 전문점 롭스도 폐업한 뒤 화장품 매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현대고등학교까지 약 700m 길이의 중앙도로에 있는 1층 점포는 약 80개, 그중 30개는 텅 비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쿠시먼&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31.5%로 3분기 29.5%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가로수길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 매장이 있던 곳입니다. 3층 규모로 운영하던 자라도 지난 1월 철수에 폐업 안내만 붙어 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도 작년 겨울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로수길 공실이 쏟아지는 원인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꼽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도심 인근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로수길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형성해놓은 상권이 성장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유입돼 임대료가 높아졌고 임대료 부담에 기존 상인들이 떠나면서 상권도 특색을 잃고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긴 겁니다. 지금 2023년도니까 2001년도부터 그때부터 점점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가로수길은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임대료가 대기업 임대료 기준에 맞췄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죠. 결국 가로수길을 대기업 자본이 잠식했지만 현재는 국내 대기업 의류 매장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F 편집 매장 브랜드 어라운드 더 코너가 들어섰던 매장은 현재 텅 빈 모습입니다. 이랜드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가 있던 건물도 통째로 공실 상태입니다. 가로수길의 1층 상가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층당 30평 정도의 3층 건물을 통임대할 경우 한 달 임대료만 1억 원에 달합니다. 1,800, 1,700, 1,500이 됐어요. 막 난리가 났잖아. 10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안 나왔을 때 지금은 5% 여기는 정해져 있잖아. 아니, 가로수 이 인간들 때문에 그 법 생긴 것 같아, 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가로수길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18년도에 애플이 들어오면서 20년치 임대료인 600억을 미리 냈다는 이야기가 돌자 일대 점포의 임대료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고 나면 임대료가 상승하던 곳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값비싼 임대료에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문이 광고만큼 많이 보이던 게 렌트프리였습니다. 임대인들이 두세 달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료 자체를 낮춰서 계약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월세를 안 내리냐, 한번 받아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리면은 이제 건물 시세만 내려간다고 그냥 비워두는 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면 가로수길 뒷골목으로 불리던 세로수길은 비교적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패션 화장품 매장이 줄을 이뤘던 가로수길과 달리 다양한 식음료 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중인 매장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세로수길의 1층 상가의 임대료는 평당 50만 원 수준, 가로수길 임대료에 비하면 절반 가격입니다. 하지만 세로수길도 임대료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로수길에서 12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김태은 씨는 임대료가 4배 가까이 치솟자 세로수길에서 50m 떨어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보다 임대료는 절반 가까이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었고 평수도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확장으로 새 동지마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임대료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그 당시에 거의 한 3배 반 정도, 한 4배 가까이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13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로수길 그 대로변에도 식당이 몇 개가 있었어요. 꽤 있었죠. 이제 점차점차 없어지더니 이제 세로수길로 거기 있던 식당들 거의 다 옮겨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세로수길에 있던 식당들도 점점 줄기 시작했죠. 예.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세로수길의 특성상 가로수길에 비해 도로가 좁고 건물 크기가 작아 대기업이 안테나숍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가로수길처럼 통임대 건물이 우후죽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화장품 패션 브랜드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로수길 임대료의 절반 수준이지만 언제든지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외 인구는 당장은 이제 물리적으로 유입이 쉽지 않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 상권 자체가 플래그십 스토어 위주의 이런 상권에서 약간의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에 따른 이제 상권의 그런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임대료를 낮춰서 과감하게 낮춰서 전체적인 공실이 없는 이런 상권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업종을 건물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종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높게 책정된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현상을 유지하는 한 상권 부흥기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무자비한 진출로 인해 사라진 상권의 특색을 되살려줄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